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여기는 배우. 나는 매니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상을 챙겨주는 코디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작품에 들어가면 내가 맡은 역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구현해내야만 하는 인물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조언을 해줄 때도 있지만 누가 매번 내 옆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늘 나만큼 해서 카메라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몽유병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신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앞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흐릿한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몸으로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가가 써준 것을 내가 연구함에 따라서 내 눈빛이 더 깊어질 것이고 내 손이 하나라도 더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제 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알아지면 어떤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기쁩니다. 그 기쁨을 내가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꾸만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대사를 100번도 더 읽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르니까. 99번째 했을 때는 몰랐던 것을 100번째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느껴지니까 대본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잘 쓴 대본은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때처럼 건성으로 읽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는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된 것입니다. 마더는 나의 죽어있던 세포를 깨워준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한 것을 얘기할 때도 많았고, 생각은 같지만 내가 표현이 부족할 때 말해준 것도 많았습니다. 나를 깨워놓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 고착되어 있던 생각들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땅을 일구듯이 나를 다시 일구고 새로 걸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내게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지 촬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만성인 두통도 없어지고 새로운 열정과 희열이 솟아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불씨만 남아있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해준 봉준호 감독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스케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였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의 역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을 따졌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나도 사실은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며 어떤 면에서 특이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영화도 특이한 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영화나 보통의 사랑 이야기는 재미를 못 느끼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 최불암, 박근영, 오지명 배우의 아내로만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추 같은 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죽인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며칠 휴가 받아서 휴가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정사를 나누는 누가 봐도 김혜자에게는 매우 튀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특이한 생각들을 하는 여자인데 그런 것이 이상할 리 없습니다. 내면에서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데 다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얌전한 역만 시켰는데 그런 역을 하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모양처인 것으로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살림도 못하고 대본만 받으면 그날부터 대본 속 인물이 되어버려서 식구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배우이니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로서 잘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남긴 자잘한 상처들이 흐지부지 묻히지 않도록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배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떳떳하지 못하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나를 배우로 인정해주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 오스카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성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을 살더라도 얼마만큼 가득 차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이 연극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답입니다. 대본에 처음 본 느낌 그대로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순간순간이 새롭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시 빌린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한 번은 어느 연출자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먹고 싶은 떡만 먹느냐라며 제의가 오는 작품은 거절하지 말고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먹고 싶은 떡만 먹을 거예요. 내가 하도 작품을 고르니까 누군가가 어차피 텔레비전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서운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온몸을 던져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CF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했습니다. 지금은 굶더라도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은 떡을 먹겠다. 라는 것이 나의 고집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먹고 참았다가 먹고 싶은 떡이 나왔을 때 먹는 것. 그렇게 배역을 선택해왔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볼품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이를 먹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기쁘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푹 안 자서 그런지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쓸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밀려드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대본을 쓰고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그 불안감을 밀어냅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끝나는 날까지 단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는 달력에도 써놓았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단정하게 살리라 라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흐트러져 있고 쓰러져 있다가도 아니야, 누가 보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도 단정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면서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연기밖에 없습니다. 배우나 정치인이나 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하는 것인데 정치보다는 연기를 통해 줄 수 있는 희망이 더 크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나는 배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정치인들은 왜 맨날 그 모양일까요? 무식하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조건 어거지를 쓰고 선동을 해서 국민을 갈라치기에 한쪽의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몹시 불편해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불안해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우리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나? 이 사람들이 정말 통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짓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패거리들이 모여 그 거짓말을 옹호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패거리끼리 나눠 먹으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가장 저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훌륭한 대본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본도 형편없고 출연진도 형편없습니다. 그냥 삼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철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초보 작가가 써도 저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비서들이고 측근들이고 다 있는 사람들이 나라 돈으로 월급 주는 보좌관이 9명이나 된다는 이들이 형편없는 드라마를 매일 쓰고 있고 형편없는 대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기밖에 모르는 국민이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식할 수가 있고 저렇게까지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보는 사람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문제는 저 드라마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더구나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행세하는 자들이니까 더욱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밥 먹고 헛소리하는 것은 자유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다 국민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기 싫은데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 태어난 숙명일까요? 뛰어난 영화, 뛰어난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예술입니다. 관객을 매혹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사가 관객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이 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되지도 않는 연예인과 소위 작가라는 자들까지 가세해 편가르기를 부추깁니다.
코미디에 빗대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코미디라는 장르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코미디를 하는 자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곧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 국민이 성실하게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보면 출근길에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매일 출근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힘 덕분입니다. 그 마음이 합쳐져서 나라가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머리가 있고 지성이 있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치를 겪고 전쟁을 치르면서 진정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문회나 국정감사 같은 것을 보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는 하류 인생들입니다. 정당 정치가 패거리 정치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 웃기는 게 아니라 슬픔뿐입니다. 사람이 근본은 있어야 합니다. 설령 가난하게 자랐어도 사람의 근본을 잃지 않은 사람이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은 계속 마음이 허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앞으로 나아가나? 이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나도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럴래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걸까요? 눈 가지고 귀 가진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얼굴 두꺼운 인간들이 자기 패거리들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본 가장 무능력하고 질 낮은 사람들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후안무치한 연기를 하는 데는 대종상 깜입니다. 리젯 우드워스 리스라는 시인이 쓴 삶에 대한 작은 창가라는 시를 벽에 붙여놓고 가끔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쁘다. 하늘의 푸르름이 기쁘다. 시골의 오솔길이 떨어지는 이슬이 기쁘다. 개인 뒤엔 비가 오고 비 온 뒤엔 햇빛 난다. 삶의 길은 이것이리.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오직 해야 할 일은 낮게 있든 높이 있든 하늘 가까이 자라도록 애쓰는 일. 나는 살구꽃 필 때가 좋습니다. 커다란 나무에 조그만 꽃들이 자욱하게 서려서 멀찌감치 서서 보면 분홍색이 연하게 떠오릅니다. 2, 3일 정도 행복하게 해주고 나서 우리가 모르는 미풍에도 후룩 칩니다. 무게도 안 느껴질 듯한 자그마한 새가 앉아도 떨어집니다. 눈송이보다 더 가벼운 손톱만한 나비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곧이어 라일락이 한창입니다. 담 밖으로 가지가 나도록 라일락을 많이 심었습니다. 배우는 속옷도 잘 갖춰 입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죽었을 때, 병원이나 사람들이 내 몸을 수습해 줄 때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단정히 합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만회할 기회가 별로 없는 나이입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삽니다. 배우로서 마지막 생을 잘 끝마치고 싶습니다. 인생 고비 때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배우는 죽지 않으면 연기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링거 맞고 촬영장에 나간 적도 수없이 많고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에서 녹화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연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연기하는 것,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벅찹니다. 둘 다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은 늙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김남조 시인의 이 시를 좋아합니다. 자책과 놀며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태와 안일 그 피부병을 자책한다. 시간 죽이기를 자책한다. 미지근한 온도, 희석된 긴장, 절망보다도 무게성한 허탈을 자책한다. 달력엔 자책의 날짜들만 잇따라 숙달 외길을 달리는 자책 취미를 자책한다. 많지 않은 세월의 자책과 노느라 나의 밤낮이 바쁘다 하여 바쁘게 자책한다. 그리고 저녁이 옵니다. 3층 내 방 창문 너머로 저녁이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옅은 색조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나무들도 꽃들도 그 어둠에 몸을 맡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어슴푸레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강하게 나를 깨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연기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늘적지근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깨우쳐주고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김혜자, 일어나 하고 말해주는 것 같은 이들이 나를 정신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살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아, 정말 기가 막힌다. 신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구비구비마다 고마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일부러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해주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기억할 단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참 축복받은 배우이구나 합니다. 언제까지가 나의 삶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감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살을 꿈꾸며 수면제를 사모으던 한 소녀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웃고 울리는 국민 배우가 되고 인기 스타의 자리를 유지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나 매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기적을 창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정작 기적을 만드는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을 일구는 일련의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현실의 생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배우 김혜자는 여러 가상의 삶을 현실로 살아보면서 그 모든 게 기적임을 본인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배우 한지민의 메시지. 어느 아침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진 한 장. 선생님 댁 테라스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쪼고 있는 평화로운 사진. 매일 아침 찾아오는 새들에게 쌀을 뿌려주고 물을 나눠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선생님. 시선이 닿는 것마다 사랑과 진심이 그렇게 늘 함께합니다. 선생님은 연기와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꽃과 하늘, 풍경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소소하지만 사랑스러운 대상을 마주할 때 선생님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감사하게 바라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끝에 선생님께서 늘 덧붙이는 인사가 있습니다. 감사뿐이야.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 속에 선생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 마음이 티 없이 맑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덕분에 선생님의 존재 자체로 세상이 한결 따뜻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김혜자로 살 수 있었던 덕분에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나의 청춘이라 불러주십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속에서 해자의 바람처럼 선생님과 함께 오로라를 보는 것이 실제 저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With love. 선생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처럼 늘 삶의 한가운데 사랑이 숨쉬는 선생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선생님을 만난 것은 선물입니다. 사진작가 조세연 메시지. 김혜자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이 80년대 중반이었으니 40년이 가까워옵니다. 존경하는 패션 디자이너 이신우 선생님과 김혜자 선생님이 대학 동창인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셔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포트레이트 작업도 했습니다. 그분을 찍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알 듯 모를 듯한 분이지만 제게는 가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김혜자 선생님을 보고 우아한 왕비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소탈한 왕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동행했을 때였습니다. 내전 중인 수단의 국경지대에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어느 천막 안에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커피와 설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탕통을 여니 개미가 가득했습니다. 여자 스태프들뿐 아니라 남자들까지 기겁하고 물러서는데 김혜자 선생님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시며 손가락으로 개미를 다 훑어내고는 커피에 설탕을 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습니다. 현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아이들 위생 상태가 좋을 리 없는데 선생님은 항상 자기 자식처럼 안고 부비고 입 맞추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시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본인도 기분이 좋고 그걸 보는 스태프들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연기를 통해 완벽히 검증된 분이지만 언제까지나 그 매혹적인 눈빛과 본성을 가까이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